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전년도와 비교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성경을 더 자주 읽었다고 미국 성서학회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성서학회의 2021년 State of the Bible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에 1,000만 명 이상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미국 성인 4사람 중 1사람이 전년도보다 성경을 더 자주 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이 있기 전 1억 6,900만 명에서 1억 8,1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는 레크리에이션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화요일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마초를 어떤 목적으로든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믿는 목회자는 5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디애나주 법원은 동성 결혼으로 해고된 전직 교사가 가톨릭 교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인디애나주 고등법원은 인디애나폴리스 대교구가 전직 교사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중단했던 송유관 가동을 6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어제 성명을 내고 동부시각 오후 5시경에 파이프라인 작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면서 다만 배송이 정상화하려면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대한 많은 휘발유, 디젤유 및 항공유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것이라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유관 가동 중단 후 남동부 지역에선 휘발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5천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게스버디닷컴은 오늘 현재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3달러 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는 어제 12세에서 15세 어린이에게도 화이자 백신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오후 자신의 트윗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제부터 CDC는 화이자 바이온텍 백신을 12세에서부터 15세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접종하도록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3월 임상시험에서 12세에서 15세까지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린이를 위한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고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한 명도 없어 높은 수준의 항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2세 이상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당 상하원 지도부를 만났지만 4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 논의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백악관은 회동 이후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파 양원 지도부를 초청해 미국 가정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더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자금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세금 인상안 중 어떤 것도 고려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부는 CDC의 권고에 따라 오늘부터 12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쿡카운티도 대량 예방접종 장소에서 부모가 12세에서 15세 자녀를 위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레이카운티를 비롯해 케인, 두페이지 카운티에서도 지역 사회를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백신을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코 약국에서도 CDC 승인 이후 12세 이상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을 투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중고등학교는 코비드 테스트 증가에 대비해 주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투자받습니다. 일리노이 보건부는 주 전체 중고등학교에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는 개인 모두에게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타액 기반 검사인 코비드 실드 검사 확장을 위해
2억 3,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공무원에 따르면 이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에 의해 개발된 코비드 실드 검사는 비관 검사 대신 침으로 수집하고 일반적으로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관리들은 표본은 참여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1,795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26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으며 7만 3천 건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35만 9,748명, 누적 사망자 2만 4,64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2.7%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유혈 사태가 악화연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도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3층 아파트가 무너지고 팔레스타인 지도부 2명을 포함한 최소 4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태가 확대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등 3대 항공사가 이스라엘행 항공편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연일 공습을 퍼붓고 있으며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군은 이스라엘 국내 텔아비브 공항을 비롯한 주요 지점들에 대한 로켓포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발 항공편을 15일까지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의 무장 수준이 기존 재래식 엽총이나 사제총에서 M16 등 군용 소총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진영의 시민방위군 창설에 따른 것으로 미얀마군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가잉 지역 따무 시민방위군은 최근 더 진전된 무기들을 사용해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전투에서 미얀마군 최소 15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5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감염 발생률이 최대 4배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 방역과 고령층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60도대로 오른 다소 포근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오후 한때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7도.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오후 들어서는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